좀 전까지 얘기한 항혈소펜제는 아주 독한 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줄여서 독약이죠. 그냥 할 수 없이 먹는 약. 그게 보면 SGLT2 이니비터는 정말 훌륭한 약인 것 같습니다. 유일한 부작용이 오래 사는 게 아닌가, 삶의 질을 좋게 하고 모두가 먹어야 될 그런 약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GLT, 소디움 글루코스 코트랜스포터죠. 원래는 익스체인저가 있고 코트랜스포터가 있는데 이건 심포터라고 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죠. 함께 타서 같이 가는 거죠. 다른 트랜스포터는 익스체인지는 뭐 소디움 포타슘 익스체인지만 서로 바꾸는 건데 이거는 함께 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1978년도에 란셋에 발표된 건데 여기서 SGLT2의 중요성이 처음 의학에서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콜레라에 걸리면은 콜레라균 자체가 인테스틴의 그 에피셀륨을 데미지를 주는 건 아닌데 리셉터에 들러붙으면은 엘렉트로라이트가 점점 빠져나가면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시간 내에 미이라 상태가 돼서 죽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IV를 해서 플루이드를 따라가면은 2, 3일만 버티면 살 수가 있는데 제3세계에는 뭐 이런 게 없죠. 인도나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 콜레라가 만연하는 지역. 근데 바로 이 장에서 소디움과 글루코스 코트랜스포터 이것만은 건드리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설탕물이죠. 설탕물에다가 소금을 잔뜩 타서 계속 들이키면은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대변으로 뭐 워터리 다이어리가 나오면서 이 대야로 이걸 받아서 계속 마시면은 2, 3일만 버티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대규모로 사람을 살린 가장 훌륭한 그런 치료법이다 해서 란셋에서 The Most Important Medical Advance다 이렇게 이 란셋 에디터리 붙은 거를 보았습니다. 사실 뭐 백신도 있고 항생제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처음 SGLT2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SGLT2는 잘 아시는 것 같이 콩팥의 프락시멀 컨버티브 튜브의 앞쪽 3분의 2에 있고 뒤쪽 3분의 1은 SGLT2가 되겠습니다. 글루코즈 옵서션의 90% 이상 SGLT2가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프락시멀 튜브이 많이 망가지면 판코니 신드롬이라고 해서 아미노액시드도 빠져나오고 굉장히 심각한 질환인데 SGLT2만 달랑 망가진 그런 병이 있습니다. 레날 글라이코스유리아 유전 병인데 많게는 한 150g 정도가 하루에 당이 소변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혈당은 없고 오래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바로 이 SGLT2를 이니비션한 거가 지금 당약으로 곽광을 받고 있는 SGLT2 이니비터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이 당뇨가 있으면은 동맥경화증이 빨리 생기고 심하고 그다음에 일찍 죽는 걸 알려져 있는데 이걸 당 조절을 했을 때 카르디오바스큘러 이벤트를 줄일 수 있느냐 이걸 증명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인과관계를 증명하려면은 높으면 안 좋은 걸 알지만 낮췄을 때 좋아진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동안 없었던 거죠. 과거의 썰포닐 유리아 시대에 임상 연구를 보면 마이크로베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이 주는 걸 당 조절하면은 주는 거는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걸 다 살펴보면은 레날 아웃컴은 확실히 주는데 아이 아웃컴은 경향만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뉴럴로지 컴플리케이션, 뉴로패시는 전혀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 조절한다고 해서 페리페럴 뉴로패시가 좋아지고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카르디오바스큘러 이벤트야 당연히 증명을 못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잘 아시는 저 고드 트라이얼에서 햄볼라 A1C 6.0 미만으로 열심히 치료하면은 하이포글라이세믹 쇼크로 많이 죽어서 이게 얼리 터미네이션 되죠. 그래서 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리스크가 많은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조절하면 안 좋다는 걸 알게 됐고 잘 아시는 자반디아가 MI를 많이 생기게 한다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퇴출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나오는 당뇨는 과거에는 이제 당 조절만 되면 그냥 FDA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카르디오바스큘러 아웃컴을 증명해라. 기존 치료법에 의해서 30% 이상 증가시키면 이제 시장에서 팔 수 없게 그렇게 기준 변경을 했고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새로 나온 애들이 메가 아웃컴 트라이얼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약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제대로 된 스터디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드락 트라이얼은 제가 생각할 때는 플라세보 컨트롤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바이어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가 임상이기 때문에 플라세보 컨트롤드 메가 트라이얼이죠. 그래서 DPP4 이니비터는 카르디오바스큘러 이벤트에 관한 뉴트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수많은 메가 트라이얼을 통해서
3포인 메이스를 줄이는 거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휴먼 아날로그인 뭐 리라그루타이드라든지 세마그루타이드 이런 약들은 3포인 메이스, 리더스트로이드는 올코스 모탈리티도 줄여져서 이 약은 엔티아테로스크로틱 이펙트가 있는 걸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온 당뇨약을 둘로 나눠서 보면은 한쪽은 글루코즈를 강제로 쓰게 하는 거죠. 베타 세포를 쥐어짜서 셀포닌이나 GLP-1 리셉터, DPP-4 이니비터 등등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하거나 또는 인슐린이 잘 듣게 해서 세포 속으로 강제로 당을 꾸겨 넣어서 당을 소모하게 하는 거 메포민, 뭐 액토스 이런 약들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인슐린을 인젝션한 그런 치료법이 되는데 이건 뭐 솔직히 이론적으로 봐도 뭐 세포가 먹기 싫다는데 그냥 강제로 꾸겨 넣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거라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부하기 싫은 놈 강제로 책상에 앉혀놓아야 공부 안 하죠. 소용없습니다. 근데 이 SGLT2 이니비터는 먹기 싫으면 혈당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죠. 쓰지 않고 그냥 버리는 거가 글루코스 덤핑, 그게 SGLT2 이니비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 다이ure틱스나 또는 콩팥에 작용하는 약은 튜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글로메룰을 통해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튜블라 시크레션을 통해서도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혈당 약을 먹은 다음에 피크가 2시간째인데 실제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건 7시간째 피크여서 글로메룰 이미디어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글로메룰스로도 들어가지만은 튜블라 시크레션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이펙트가 SGLT2의 30에서 50% 정도밖에 이니비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튜블 시크레션이 됐는데 뭐 디스탈 튜블이나 다른데 아래쪽에서 나오면은 구멍으로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소변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이 프락시멀 튜블로 나와야 튜블 안에서 SGLT2를 블러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용량을 올려도 30에서 한 50%밖에 이니비션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70g 정도 소변이 당뇨환자에서 나오고 정상인에서는 한 5, 60g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별다른 부작용은 없더라고요. 이게 물이 많이 안 먹히더라고요. 이게 짜게 드신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뎅 국물을 뭐 한 사발 들이켜도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게 소변으로 나트륨이 빠져나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제 잘 아신 것 같이 환자분한테 얘기할 때 참 어려웠는데 이렇게 두 가지 제가 그냥 만들었습니다. 물 한 컵 더 드시고 소변줄 깨끗이 닦아라. 이게 탈수, 소디움 나트륨이 빠져나가면 탈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 한 컵 드셨으면 한 컵 더 드시고 이게 이제 UTI나 뭐 파일로네프라이티스 이런 걸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은 소변줄 끝에 제니탈리아에 묻어 있으면 제니탈 인펙션, 서피스 인펙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변 본 다음에 깨끗이 씻어라. 이 두 가지만 강조하면은 저혈당이 없고 안전한 그런 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웃컴 트라이얼 다 하시는 거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엠파락 아웃컴 트라이얼에서는 CBDS 허가 인정을 받았죠. FDA에서 라벨을 38%. 이 보시면은 줄이고 얼리 베니핏이어서 주된 효과가 헤모다이내믹 이펙트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나온 네 가지 CB 아웃컴 트라이얼 보면은 CBDS MI 스트로크 3포인 베이스를 줄인 건 에파라그 캄버스 트라이얼이 되겠고 디클레어가 벌티스 CB는 줄이진 못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하펠을 좋게 하고 콩팥을 좋게 하는 데는 거의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CB 아웃컴 트라이얼에서는 버티스 CB 아웃컴 트라이얼이 제일 안 좋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 SGLT2 이니비터를 보면 처음에는 이게 그 SGLT2에만 작용해야 좋은 걸로 생각했는데 가장 센 거가 이 엠파가 되겠습니다. 2,500배. SGLT1은 거의 작동 안 하는 거죠. 얼추죠. 얼추 엠파하고 비슷한. 얼추는 2,200배, 다파는 1,200배. 카나가 200배인데 이 카나그리플로진의 단점이 그 메가트롤에서 뼈를 부러뜨리는, 뼈를 약하게 해서 본 프랙처가 증가시켜서 큰 문제인데 그게 혹시 장에서 SGLT1을 블로킹하면서 칼슘 옵소션이라든지 우리가 모르는 그런 거에 문제를 줘서 뼈를 약하게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소타그리플로진이라고 이거는 20배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SGLT1도 굉장히 많이 이니비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이 좀 제일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그리고 뭐 스터디도 중간에 그 지원도 중지하고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쿼드 트라이얼 10,000명의 다이베틱 CKD 환자에서 콩팥 보완하는 효과를 본 거죠. 소타글리플로진 가지고 한 대규모 트라이얼인데 당뇨 환자고 콩팥이 나쁜 사람. 여기서 이제 특징은 대개 이
SGLT2 이니비터 콩팥 보호하는 연구가 마이크로 알부미nu리아가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마이크로 알부미nu리아 상관없이 EGFR이 25에서 60인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 프라임 엔드 포인트는 CVD 하스피탈리제 하펠리어에 자신이 있으니까 CVD 하스피탈리제 하펠리 하스피탈리제이션 이걸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26%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줄여줘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레날 아웃컴은 통계가 먹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좋은 쪽으로 가 있고 부작용이 장에서 SGLT1을 이니비션하면 문제가 이제 GI 트러블하고 설사해서 사람들이 싫어하죠. 화장실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게 이 풍미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먹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다이어리가 많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뼈를 약하게 하는 본 프랙처 이게 큰 걱정이었는데 이것도 본 프랙처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이거는 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콜레라에서 말씀드렸듯이 SGLT1은 이 장에서 글루코즈를 옵서션하는 메인 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은 포스트 프란디얼 하이포글라이시미아가 줄어들기 때문에 PP2가 덜 올라가는 거죠. DPP4 이니비터처럼. 그리고 이거는 콩팥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 콩팥이 ES가 돼서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온다. 그럼 SGLT2는 작동할 데가 없죠. 네프론이 없으면. 근데 이거는 장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도 SGLT1을 통해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 듀얼 이니비터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 유럽 당뇨학회에서는 혈관 질환이 있거나 멀티플 리스크 팩터 있는 사람은 SGLT2 이니비터 또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쓰라고 되죠. 근데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이게 주사약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콩팥을 보호하고 신부전증을 보호하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먹는 약이고 플러스 알파로 콩팥 염통 보호제인 SGLT2 이니비터를 먼저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메포민을 이미 먹고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혈관 질환이 있거나 또는 멀티플 리스크 팩터 있는 사람은 SGLT2 이니비터,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써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당뇨가 진단되면은 메포민 집어치고 SGLT2 이니비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포민은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태까지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 총 다 합해서 스몰 트라이얼 다 합쳐서 한 4,000명, 토탈 넘버가 4,000명, 2,000명, 2,000명밖에 없고 전부 다 플라세보 컨트롤에서 이 약은 오늘날 기준으로 치면은 이게 믿기 어려운 그런 데이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당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게 SGLT2 이니비터고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나오면서 어떻게 그냥 당만 조절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약을 쓰냐에 따라서 염통과 콩팥을 보너스로 지킬 수 있고 CVD-SMI 스트로크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비하인드 글루코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13세 암컷이고 실신 까무러쳐서 병원에 들어갔더니 말기 신부전증이라고 해서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희 집 강아지인데 이 푸들이 보니까 다 하펠리로 죽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병원 그 수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을 권유해서 큰 병원 권유는 가지는 않고 집으로 데려와서 그냥 사는 데까지 데리고 살라고 했는데 7일 후에 갑자기 제가 보는 앞에서 어레스트가 쓰러졌어. 그래서 제가 이게 V자 모양으로 돼 있는데 제가 5분 동안 연락에 심장 마사지를 했더니 다시 심장이 뛰면서 호흡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굉장히 토하고 고생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라식스를 이제 한 박스 사다 놓고 매일같이 라식스 서브큐로 주고 약을 뭘 줄까 했더니 ARB는 제가 보기에 적당치가 않고 이게 SGLT2 이니비터가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다파 엠파 사다가 한 4분의 1 용량으로 좀 처음에는 한 몸무게가 얼마 안 돼서 용량을 이거보다 더 저용량으로 했을 때는 그 효과는 있었는데 2.5, 4분의 1로 하니까 완전히 좋아졌어요. 라식스 완전히 끊고 2, 3개월 지난 다음부터 지금 산책도 하고 거의 11개월 됐는데 전 세계에서 SGLT2 이니비터로 하펠리오를 치료한 최초의 약이 되겠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ARB 그거 쓰지 말고 이거 저 엠파나 다파, 엠파 25짜리 비급여로 처방하면은 뭐 한 몇 개월 쓸 수 있어요. 잘라서 먹이면은 한 달 약값이 한 달치가 3만 원 되더라고요, 비급여로. 근데 이제 쪼개서 쓰니까 한 10개월 쓸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엑스레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온통 폐가 안 보여. 온통 축구공이 가슴에 들어있고 그다음에 심장을 만지면은 히빙이라고 하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게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게 보이고 손을 만지면 MR이 심해서 스릴이 만져요. 스릴이. 어사이티스도 있고. 근데 이 페리페럴 이데마는 없어요. 근데 이 다파 먹고 지금 아주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파 하펠리를 보면은 4,700명이에요. 여기 보면은 비당뇨 환자가 55%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올코즈 모탈리티도 줄여줬고, 그다음에 당뇨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똑같이 CBDS하고 하펠리 하스펠라제이션을 줄여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나와 있는 당뇨 사람 살리는 신부전증 약, 에이시니브 ARB 베타 블로커, 말텐 블로커고 그런 약들은 사실 먼저 나와서 자리를 깔고 앉아서 그렇지 한번 SGLT2 이니비터고 나머지 놈들 다 해서 원투 한번 헤드셋을 해보면은 SGLT2 단독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펠리에 있어서 강력한 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FDA 허가를 받았고 엠파랄 하펠리는 유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만은 얼코즈 테스트까지는 줄이지 못했습니다. 비당뇨 환자가 50% 있어서 다파 하펠리아, 엠파랄 하펠리아 때문에 이제 하펠리아 환자한테는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사람 살리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파 CKD 트라이얼은 이거는 이제 당뇨 환자뿐만이 아니라 비당뇨 환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알부미니아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비당뇨 환자가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콩팥 레날 아웃컴을 한 40% 줄여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드디어 콩팥에 쓸 약이 나온 거예요. 콩팥 나쁜 사람들 정말 불쌍하고 에이시니부터 ARB 그 효과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후진약 그거 쓰는 것보다 이 약 쓰면은 이게 드라마틱한 거죠. 40% 콩팥이 나빠지는 스피드를 줄여주는 진정한 의미의 콩팥 지킴이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뇨 예방약으로서는 어떠냐? 이거는 이제 아직 대규모 연구는 없습니다. 다파펠리오 환자들의 55%가 비당뇨 환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플라세보 부분에서 당뇨로 진행하는 3분의 1 정도 줄여졌고 당뇨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한 3분의 1 정도 줄여주지 않나. 그래서 당뇨 예방약으로 이 약이 대규모 연구가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왜 이렇게 효과가 좋냐? 기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헤모다이내믹 이펙트로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루코즈와 나트륨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플라즈마 볼륨이 한 7%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메룰러 프레셔가 7mmHg 정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파페 이 연구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너무 과도하게 쓰면은 무덤에 빨리 간다는 거를 이게 증명한 게 아닌가. 옛날부터 콩팥이 나빠지는 거가 하이퍼필트레이션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었죠. 너무 과도하게 콩팥 그로메룰 필트레이션을 높여서 사용하면은 빨리 망가지는 거죠. 이 약을 쓰면은 얼리 딥 GFR이 초반에는 한 4 정도 줄지만은 그 다음에 레이 플라토 오랫동안 쓸 수 있게 해주는 걸 보여줘서 우리가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사라든지 이런 거가 적당하게 중용을 지키는 거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우리 요리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유일한 즐거움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날 아침을 먹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는 실제로 보면 바닷물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닷물 라이브로 하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맹물 지문은 죽지만은 이 인트라바이스클라에 있는 또는 인터스템에 있는 소디움 농도는 모든 동물들이 다 똑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트륨 농도는. 그래서 육지로 올라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가 이 나트륨 농도, 바닷물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내추럴 다이어트는 근데 이 나트륨이 NaCl이 0.25g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나트륨 농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처럼 소금을 많이 쓰게 된 게 불과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NaCl로 치면 12g을 먹는데 거의 50배를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인류는 이렇게 육지에서 나와서 진화 과정 포유류만 따지더라도 지구상에서 2억 년 이상을 이런 로설트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이렇게 먹으면은 당연히 이 나트륨 흡수가 증가하면서 온몸이, 내가 보기엔 현대인들은 온몸이 퉁퉁 불어 있어요. 이게 나트륨이 많이 흡수되면 나트륨이 물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혈관벽, 인터스티션 온 군데다 이 물이 고여 있어서 불어 있는 상태로
산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콩팥 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콩팥의 역할은 나트륨을 흡수하는 겁니다. 뭐 NaHCO3, 소디움 글루코스 코트랜스포터, 소디움 포타시움 클로라이드 익스체인저, 그다음에 소디움 클로라이드 익스체인저, 소디움 포타시움 익스체인저. 여기 이 트랜스포터를 막는 거 루프 다이ure틱스, 뭐 사이드 라이크 다이ure틱스, 알도스테린 브로커잖아요. 그리고 다이아목스 프락시멀 튜블. 근데 이러한 다이ure틱스들은 사실은 보면은 다 엘렉트로드 임밸런스가 오고 계속 쓰면은 약발이 잘 안 듣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소디움 글루코스 코트랜스포터는 이거는 약발이 계속 듣고 플라즈마를 한 7% 정도 준 상태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엘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가 안 오는 거가 장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루코즈에만 포커스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나트리유레시스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 약은 뭐 글루코즈 안 하려고 하죠. 글루코즈 옆에 사이드 체인이 하나 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이게 작용하는 게 SGLT2 아니면 SGLT1 거기에만 작동하기 때문에 오프 타겟 이펙트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글루코즈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심을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뇨약으로서는 당연히 퍼스트 초이스로 써야 되고 심장약, 심부전증 약, 혈통지키는 약, 뭐 콩팥약으로 당뇨와 상관없이 증명이 돼서 다 이제 허가받고 쓰게 됐고 당뇨 예방약으로도 다파펠리스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걸 넘어서 건강식품으로 짜게 먹고 싶으면은 같이 곁들여서 먹어라 이 말이죠. 짜게 먹으면은 그냥 콩팥에서 나트륨을 흡수해서 혈압을 넣어 뱃살 망가지고 다 모든 게 망가지니까 우리가 이 SGLT2 이니비터의 장점을 살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걸 삶의 조미료고 이 자연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미라고 하죠. 너희가 맛을 아느냐? 먹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 라면을 맛있게 숲을 넣고 먹고 싶거나 스테이크에 소금 쳐서 먹고 싶으면 SGLT2 이니비터를 곁들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주 품위 있게 나트륨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